그다음에 대장암이 이제 간, 폐, 뼈, 뇌 이런 데로도 가는데 대장에서 나온 피가 일단 간에 가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간에 제일 많이 생기는데 따나면 간에 퍼졌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대장암이 간에 간 거는 요거는 또 우리 밥이에요. 요거는 쉽게 해결이 돼요. 예? 잘라내고 완치시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폐까지 가도 딴 데 안 가고 간, 폐만 가면 간, 폐 잘라내고 또 완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간이나 폐에 갔다고 포기하거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렇게 디프레스 될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대장암은 럭키한 암이에요. 여러 가지 암 중에. 그다음에 간전이 이거 뭐 잘라내서 완치시킬 수 있고 폐전이 잘라내서 또 완치하는 경우가 꽤 높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암 치료 성적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지금 10몇 % 전체적으로 낮게 나와 보이는 거는 미국은 암 중에 3분의 1이 남자들한테 전립선암, 안 죽는 암이 많아서 이렇고 암 종류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위암도 2배 살고 폐암 똑같고 간암도 우리가 더 살고 대장암도 미국과 차이가 없고 유방암 차이 없고 자궁암도 더 살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싼 보험료에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고 치료 성적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대장암의 예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예방검진에서 떡잎을 잘라내세요. 폴립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10중 8구 평평한 대장면에서 용종이라는 게, 폴립이라는 게 먼저 생겨서 거기서 암으로 돼요. 그래서 대장암은 아주 운이 좋은 우리 인간한테는. 왜? 이게 대장은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거든, 내시경으로. 샅샅이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평평한 데서 요놈 새끼가 잘하는구나 하고 떼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놈을 싹 지져주거나 잘라내면 대장암은 10중 8구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 평평한 데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선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되는데 5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내에 이 평평한 데서 볼록 나온 놈을 제거만 하면 대장암은 10중 8구 예방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장암이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느냐?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 증세가 달라요. 오른쪽 대장, 즉 소장에서 내용물이 넘어오는 그 처음 부분, 거기는 아직 수분이 흡수가 안 돼서 물컹물컹해요. 내려온 게 아주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이 자랄 때 마음대로 자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혹이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눈에도 안 보이게 흐물흐물한 큰 혹에서 출혈이 될 수가 있는데 눈에도 안 보이게. 그래서 빈혈로 병원에 오는 수가 있고 또 어딘지 모르게 소화가 좀 안 되는 수도 있고 불편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좌측으로 왼쪽으로 오면은 이제 수분이 흡수되어 대변 어느 정도 대변 형태를 띠거든요. 좀 굵어지고 뭐 이러면 거기는 혹이 마음대로 못 자라요. 자라려면 딱 혹도 저 똥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이 크게 못 자라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고 요게 나중에 짤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짤룩해서 구멍이 작아지면 딱딱한 변이 내려가다가 걸리겠죠. 걸리면 못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그 똥을 내려보내려고 또 물도 고이면 썩는데 똥이 고이면 더 썩죠. 그러니까 뒤가 썩어가지고 이걸 그냥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밀어내면 이제 설사로 또 딱딱한 덩어리는 앞에 있고 뒤는 냄새가 나는 설사가 나오죠. 그게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들고 화장실에 딱딱 갔는데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뭐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또 배가 아팠다 뭐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노인네가 갑자기 똥을 못 놔요. 왜? 좁아진 대장에 딱딱한 변이 꽉 막아가지고 아무리 밀어내려도 안 되는. 그러면 배가 이렇게 공기가 차가지고 노인이 와요. 봐서 수술한 적이 없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다. 이거는 대장암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문 근처 직장에 암이 생기면 어떠냐? 이거는 직장에 이제 암이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이거 똥이 내려왔구나 하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똥을 시큰 누르려고 넣는데 밑 닦고 오면 또 그 덩어리가 그대로 있죠. 암 덩어리는 똥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똥이 아직 덜 나왔네 하고 또 화장실 또 가요. 똥 넣으려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후증기 그래가지고 똥을 넣어도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항문 근처에 생긴 암, 직장암. 또 피가 나와도 항문 근처에서 나오면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붉은색을 띠는데 항문에서 저 멀은 데서 나오다가 똥하고 섞여가지고 썩어가지고 거무틱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대장암은 증세가 다른데 더 중요한 거는 대장암도 그렇고 모든 암이 초기에 증세가 없다. 특이 증세가 없다. 그래서 아무 증세가 없을 때라도 정기 검사를 꼭 하시라 하는 거예요. 또 대장암은 국가에서 소득 수준 50%를 넘지 않으면 나라 돈으로 5대암 검진에 대장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에 참여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들이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항문에 손 넣어보는 거예요. 왜? 항문에 손을 넣으면 한 10cm까지는 만져져요. 15cm에 10cm. 거의 전체 대장암이 3분의 1이 만져져요. 저는 그래서 모든 환자 항문에 손을 넣어봐요. 항문에 손을 넣으면 환자로서는 불편해요. 여러분 항문에 내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똥구멍은 평생 속에서 뭐가 나오기만 했지 밖에서 뭐가 들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으면 되게 아프고 아주 불쾌합니다. 요새 이상한 친구들은 뭐 넣는 친구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건 또라이들이고 하여튼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직장 수지 검사, 항문에 손 넣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한테 항문에 손 좀 넣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 같은 대장 전문의는 항문에 손 넣는 걸 즐기지만 일반 의사들은 아니 그 냄새 나는데 손가락 넣고 몇 분 받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항문에 손 넣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변 자멸 검사. 이건 뭐냐면은 똥에 피성분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왜? 혹이 자라면서 똥이 나가다 쓱 긁거든요. 아니면 스쳐가면서 피를 나게 하거든. 그래서 국가 가서 하는 검사가 바로 이거예요. 대변에 피성분이 있냐.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땐 대장 내시경 검사지만 우리 국가가 지금 400만 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대장 내시경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고 그 집단 검사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단 검사로 하는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은 대변의 피 성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 환자들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대변의 피 성분이 보인다고 그럼 바로 2차 검사 해줘요. 내시경까지 해줍니다. 나라 돈으로. 그래서 일찍 오는 겁니다.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검진 안 해주는 분들이 차일피일 물에다가 암을 키워갖고 온다고. 오히려 돈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국가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주장은 돈 있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파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병을 키워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서로 검진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태아성 검사, 피검사인데 간혹 뭐 피 한 방울로 암 진단한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피 검사로 하는 거는 간암하고 또 전립선 암 또 그 몇 가지 없어요. 한 두세 가지. 이 대장암에 하는 검사, 이 피 검사도 대장암이 많이 퍼졌을 때는 나오지만 초기에는 전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장암을 피 검사로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CA라고 암태아성 항원은 대장암이 진행됐을 때 올라가고 또 수술하고 나서 재발할 때 올라가고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장 사진 찍는 거 방사선과에서 그다음에 S결장경 검사, 대장경 검사, 그다음에 CT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장암의 치료, 대장암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되는데 뭐 오른쪽 그 부위를 잘라내죠. 임파선을 포함해서 각종 부위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전방 절제술 하는 거는 직장암을 수술할 때 또 아주 항문 근처에 붙어 있으면 그 문합수를 항문 근처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또 항문의 근처에 아주 조그만 암이다 항문을 통해서 그냥 도려내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항문을 통해서 미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옛날에는 직장암 많이 퍼지면 항문을 없애고 인공 항문을 이렇게 배에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수술은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수술한 것만 봐도 90년대 초반에는 5cm 미만에 있는 암을 90%가 항문을 없앴는데 2000년 들어서는 90%가 항문을 살렸습니다. 이만큼 이제 여러 가지가 좋아진 거죠. 직장암의 사망 원인 중에는 한 25%는 그 국소 재발 갖고 죽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하고 이렇게 혹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항문을 또 살리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해서 배에 큰 상처를 안 내고 옆에 있는 큰 상처보다 복강경 했을 때는 배에 구멍 상처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항문암, 아까도 얘기했지만 3cm에 생기는 암은 주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